네, 8월 21일 수요일 증시가 개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루피화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는 조금 가치가 많이 급락을 했다가 안정을 좀 지금 현재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의 루피화는 64.10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현재 63.36 루피로 안정을 찾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루피화도 10.80 루피까지 갔다가 현재는 10.68 루피 정도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루피, 둘 다 양국 다 이 루피화를 쓰는데 똑같은 루피화는 아닙니다만 통화가치 표시는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인도네시아 루피화는 금융위기 당시에 12.80 루피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10.80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지금 준동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인도의 루피화는 제 오른쪽 화면에 지금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새겨져 있는데요. 자, 코스피 개장가 나왔습니다. 평화적으로 인도의 루피도 좀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개장 호가는 일단 3포인트 반등합니다. 어제 너무 왜곡되게 휘어졌는데 일단 1890에서 시작하고 있군요. 코스닥은 540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빈 센터장님. 네. 자, 뭐 이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평가를 외부에서 조금 많이 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가 1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그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자꾸 놓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우리 시장이 원화채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또 환율이라든지 이런 쪽은 안전자산에 또 평가를 많이 내립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환율도 안정을 찾고 있고요. 일단 어떤 평가를 그렇습니다. 가야 되는지. 첫 번째로 환율 시장에서 먼저 변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 그 뒤를 이어서 주식 시장에서까지 요동을 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겠죠. 이 위기가 정말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 상에서의 그 움직임을 우리가 좀 체크를 계속 해봐야지 되는 그 상황인데 어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의 상승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1120원 구간인데 1120원 구간 가지고 뭐 위기를 논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분명히 아니죠. 결국에는 이 국내 원달러 환율 상에서 만약에 환율이 1130원 위로 올라서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구간일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가지셔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뭐 원달러 환율 상에서의 하락세 충분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출발하는 그런 분위기 상에서는 당연히 좀 반발 매수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바라보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하고는 약간 다르게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출발을 하는데 외국인의 현물 매매상에서는 71억의 매도가 좀 찍히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외국인 현물 매매 동향 계속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일단 종목들의 동향을 살펴보면은 IT 대형주 진영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어제 가장 강도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역시 오늘 개장 초반에 1%권의 상승세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 뒤에 그 완성차 업체도 장중 내내 견고한 그런 움직임이었었는데 오늘 기아차가 1%권의 그 상승 흐름을 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건설업종 쪽에서의 상승 흐름 그리고 일부 철강주에서의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는 그런 거래소 시장의 흐름이고요. 코스닥장에서는 전일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거래소 지수 1900포인트가 이탈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 매도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하지만 LED 관련주 진영에 대한 그 매수세는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 쪽에서의 강세, 뭐 우전엔 한단이라든지 와이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트론, 옵트론텍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3D 프린트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흐름,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도 TPC가 상한가의 흐름이 같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뭐 일부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 모바일 게임주들 중심으로 이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코스닥 시장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개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순매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팔고 현대차도 조금 팝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60억 정도 되고 현대차에 대한 매도는 일단 개장 초반에 11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승훈 대표님, 네. 이건희 회장의 그 와병설이 있죠. 폐렴 증상으로 지금 입원
한 것 같은데 주말께 퇴원한다고 예정은 돼 있습니다. 이제 CEO 리스크도 분명히 기업을 분석하는 데는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 사실은 아마 그 시청자분들께서 다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 이전의 삼성전자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바로 현대그룹이었죠. 그리고 이 현대그룹이었는데 이 위상이 바뀐 것, 즉 삼성전자로 이 위상이 바뀐 것은 아무래도 전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그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키운 삼성전자보다 이건희 회장 이후의 삼성전자가 훨씬 더 규모가 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건희 회장의 와병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위독설이 한번 시장에서 증권가에서 루머가 돌았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건희 회장이 폐렴으로 지금 입원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이건희 회장의 신변에 어떤 만약 그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그 삼성전자로서는 호재성 재료가 되기보다는 좀 악재에 대한 쪽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어떤 그 능력에 대한 그 어떤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회복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도 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측에서 밝힌 바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뉴욕 증시는 폐장 후에 장마감 이후에 무디스가 미국의 주 정부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윤정민 센터장님, 네. 결국에는 아시아 이머징 통화의 이 가치가 급락하는 것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더불어서 이 자금을 회수해갈 우려, 과거의 또 이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좀 저기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평가를 좀 내려주시죠. 이 아시아권이 지니고 있는 일종의 좀 트라우마이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과거 97년도 IMF를 겪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아직까지는 많은 기간이 지나기는 했지만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좀 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또 자극을 하면서 이용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수순 이 최근에 좀 벌어지고 있는 그 양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좀 추측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무리하게. 근데 최근에 그 조지 소로스가 S&P 500에 대한 풋옵션 매수, 네, 맞습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 사실 이런 흐름도 조금 뭔가 좀 찜찜하죠. 그죠? 네,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시나리오 상에서 이 뭔가 뒤에 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좀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 대목이기는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 속에서의 일종의 화폐 전쟁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종의 힘겨루기 양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활로를 찾고 어떤 식으로 생존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정보력 측면에서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 그리고 거시적으로 큰 줄기를 큰 맥락을 딱 쥐어 잡은 상태에서 그 토대 속에서 계속 대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 하는 점입니다. 큰 맥락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다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 우리가 휘둘리지 마시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FOMC 회의로 이게 이제 공개가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 여파는 크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에서 미리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우지수가 5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FOMC 의사를 공개되면은 사실 기술적 반등도 한번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또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